안녕하세요, 비트TV입니다. 드디어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 트럼프가 대통령 후보 자격으로 공식 연설을 하는 것 같습니다. 뭐 자꾸 이야기 드리지만 이런 그지 같은 날이 오네요. 자, 여기서부터는 구독자분들에게만 노출이 되는 영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저 때는 말이에요, 비트코인 사고 벌벌 떨고 있을 때는 말이에요,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충분히 비트TV의 미래 예측이 맞은 걸까요? 그런데 솔직히 이런 상상은 못했습니다. 반정부적, 무정부적 성격을 갖고 있는 비트코인이 소수 유저들에 의해서 조용히 상승을 할 걸로 예측은 했지만 대놓고 전 세계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그것도 지금 지지율이 더 높은 트럼프 입에서 비트코인을 옹호하는, 비트코인을 전략적 자산으로 삼겠다는 연설을 할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참 세상은 그런 거 보면 정답이 없죠. 정답이. 그래서 겸손해야 되겠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예측하기 힘들기 때문에 너무 잘난 척 하지 말고, 너무 죽는 척 하지 말고 겸손. 요새 좀 제가 좀 건방을 떼는 것 같죠. 겸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영상에 대해서도 겸손해야 되고, 구독자분들에게도 겸손해야 되고, 그리고 돈에 대해서도 겸손해야 되고, 암호화폐에 대해서도 최대한 객관적인 입장에서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말 있죠. 남의 아들 보고 도둑놈이라 손가락질 하지 마라. 어쩌면 내 아들도 남의 물건에 손을 댈 수 있다.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겸손하라. 자, 어쨌든 도널드 트럼프님께서 또 어떤 사기를 치려고 하는 건지, 그리고 혹시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면 그의 생각은 또 어떻게 바뀔 건지 궁금합니다. 도널드 트럼프의 암호화폐 지지 입장, 2024년 충분히 선거 승리에 도움이 된다. 미국 인구가 3억 4천만 명 정도 되고, 미국 성인 인구의 15% 정도가 암호화폐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5천만 명 정도가 암호화폐를 홀드하고 있다고 봐도 되겠죠.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암호화폐는 역시 비트코인, 그리고 이더리움, 그리고 도지코인. 도지코인은 일론 머스크 때문에 더 그러겠죠. 그리고 XRP는 오히려 유럽이나 일본,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죠. 그런데 뭐 미국의 결정만 나게 되면 미국에서 충분한 인기를 얻을 수 있는, 전 세계 최초로 유일하게 암호화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코인이 될 수 있겠죠. 어쨌든 비트TV는 비트코인과 XRP에 대해서 언급을 많이 하죠. 그리고 뭐 항상 이야기 드리지만 1세대 암호화폐 비트코인, 2세대 암호화폐 이더리움, 그리고 3세대 암호화폐 XRP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더라도 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포트폴리오도 마찬가지죠. 내가 암호화폐를 잘 모르는데 굳이 이것저것 줍줍할 필요 없이 방금 이야기 드린 3개 정도 갖고 계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굳이 다른 코인을 갖고 가야 한다면 트레일링크, 비트체인, 그리고 이오스도 저는 계속 이야기를 드렸죠. 충분히 기술력이 좋고, 그리고 실제로 사용이 되고 있고, 그리고 미래성이 풍부한 아주 알찬 코인 드립니다. 아직도 좋아요를 누르지 않고 영상 시청을 하신다면 돈 드는 거 아니니까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영상 시청을 계속 하시면 매우 베리 땡큐 허벌나게 감사하겠습니다. 민주당의 반대파 트럼프의 정당 공화당에서는 중앙통제에 대한 워런 젠슬러의 세계관, 즉 CBDC, 은행 해체, 모든 금융거래를 중앙 집중화된 은행에서 통제, 강제하는 것에 날카롭게 반대를 한다. 간단히 말해 공화당은 암호화폐의 매력을 이해하고 명확하고 예측 가능한 규칙을 수립하기 위한 의회 행동을 지지한다. 아무리 공화당이지만 이런 예측들은 상당히 위험한 생각일 수도 있겠죠. 충분히 비트코인적,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적 발언이고, 그리고 비트TV는 XRP를 언급하면서 비트코인이 갖고 있는 단점들을
수정 보완해서 나왔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충분히 안정적으로 전세계 모든 사람들이 어떤 형태로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도구라고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트코인이 갖고 있지 않는 걸 XRP가 갖고 있고, 결국 그 XRP는 세상을 바꾸겠죠. 제가 예시를 들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신호등 한 번에 차가 한 1000대 정도, 그리고 사람이 10,000명 정도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신호등이 없는 곳이다. 비트코인이다. 위험하고 불안해서 어떻게 차가 됐든 사람이 됐든 지나가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신호등을 만드는 게 결국 XRP다. 이해하셨죠? 자, 도널드 트럼프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SEC 갤리건슬러는 비트코인을 제외한 모든 암호화폐가 증권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CFTC 미상품거래위원회에서는 암호화폐 70%에서 80%가 증권이 아니다. 매우 상반된 견해를 갖고 있죠. 그래서 제가 어제 이야기를 드렸죠. 자넷 앨런의 암호화폐를 바라보는 그녀의 생각, SEC 따로 CFTC 따로 생각을 하고 있지만 나는 굳이 간섭할 게 아닌 것 같다 라고 표현을 했죠. 지금 보이시죠? 자넷 앨런 미 재무부 장관, SEC와 CFTC 사이에 암호화폐 규제 조정자가 없다. 그 조정자 역할을 이 양반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전혀 암호화폐에 대해서 모르고 XRP가 떡상할 것 같다고만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충분히 제가 본방송에서는 하지 못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렇다고 해서 누구 눈치를 보고 이 말하고 저 말하고 하는 건 아닌데, 어쩌면 여러분들의 일상을 방해할 수 있는 말들일 수도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본방송에서는 아주 그냥 극한 음모론은 이야기하지 않는 편입니다. 근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2년 전에 3년 전에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던 극한 음모론들이 지금 현실화가 되어가서 오히려 제가 생각하는 극한의 음모론들을 저는 신뢰를 하겠죠. 자, 어쨌든 SEC 게리 겐슬러를 전방위적으로 공략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게리 겐슬러는 그의 귀 그리고 눈을 막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뉴욕타임즈 기사가 꽤 흥미롭습니다. 미국 경제 통계가 위험하다. 데이터에 대한 신뢰성이 위협받고 있다. 짝퉁 데이터가 판을 치고 있죠. 그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꽤 여러 번 언급을 했었죠. 정치인들이, 정책 입안자들이 중요 데이터들을 위장해서 포장해서 발표를 해버린다면 시민들, 국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볼 수밖에 없겠죠. 최근 우리나라 부동산 데이터,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그리고 중국의 취업률 데이터, 모든 데이터들이 지금 망가져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디지털 시대에서 스마트폰 인류, 신인류, 지금 이런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게 통계학이죠. 통계학. 그리고 빅데이터. 그리고 BTTV가 유튜브를 시작한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비트코인 가격에 가려진 블록체인 기술. 결국 이 블록체인 기술이 사회 전반의 모든 시스템을 바꿀 것이다. 그리고 사토시 나카모토의 비트코인 백서에 보더라도 이 블록체인 안에 데이터를 넣게 되면 위변조 해킹하기 힘들다. 데이터를 지킬 수 있다.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다. 어쨌든 엄청난 걸 인류에게 보내줬죠. 작업증명, 그리고 암호화된 해시값, 요약본, 여러가지 예를 들어서 제가 비트코인 백서 영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비트코인 백서가 좀 궁금하시면 비트코인 백서 영상을 한번 꼭 보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전 세계가 믿지 않은 데이터 하나가 그거죠. 미국이 갖고 있다는 금 보유량. 그거 하나만 보더라도 미국에서 뱉어내고 있는 데이터들을 믿기 힘들다. 신뢰하기 어렵다. 오직 했으면 미 대선 출마자 케네디가 미 정부 예산을 블록체인 안에 넣자라고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또 극단적인 예를 든 적이 한 번 있죠.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난다면 결국 잘못 전송된 데이터에 의해서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거라는 표현을 했었습니다. 왠지 여러분들 생각에도 그렇게 될 것 같죠? 어쨌든 지금은 데이터를 지키는 전쟁, 그리고 그런 데이터들에 대한 보상, NFT, RWA 모두 다 어쨌든
비트코인 픽스에서 파생된 언어들이고 상품으로 봐도 되겠죠. 도대체 누구를 믿어야 될까요? 사람이 사람을 믿기 힘들어서 디지털에 의존을 했는데 그 누군가는 그 데이터를 또 위변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 기사는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이거 좋죠. 이거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 대다수 민주당 의원들 신기술 파괴자 게리 겐슬러를 지원하고 있다. 그래선 안 된다. 위험하더라도 달러를 위협하더라도 암호화폐를 인정하고 블록체인 기술을 받아들여야 된다. 그게 인류가 살 길이다. 왜 블록체인 기술을 받아들이는 게 인류가 살 길이라는 건 제가 뭐 영상을 통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굳이 따로 말씀드리지는 않겠고,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바이든 대통령 고문 등과 원탁 회의를 했다는 거. 이게 가장 크죠. 이 원탁 회의에 같이 참여를 했던 인물은 일단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 CEO, 그리고 갤럭시 디지털 CEO 마이크 노보라가츠, 스카이브리지의 앤소니 스카라무치, 그리고 블록체인 캐피털 브렛 스테판, 코인베이스 폴 그루벤까지 누가 보더라도 암호화폐 업계에서 없어서는 안 될 인물들이죠. 그리고 암호화폐 회사로서는 유일하게 리플의 CEO가 이 원탁 회의에 참여를 했습니다. 충분히 그만큼 리플이 갖고 있는 영향력이 있다고 봐도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미국 증권위원회 위원장 게리 겐슬러를 또 한 번 저격했다. 방영은 겐슬러와 다수 민주당원들은 암호화폐와의 불법적인 전쟁을 계속 지지하고 미국의 혁신을 방해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겐슬러는 시대 러다이트 기술 파괴주의자로 전략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제도 제가 그 이야기했죠. 비트TV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두려워한다. 하지만 저는 오히려 오래된 것들이 너무나 무섭다. 지금 여러분들의 삶이 만족해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신다면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너무 오래된 것들에게 의지하고 있지 않나. 오래되고 바뀌지 않은 나의 고정관념 때문에 내 삶이 바뀌지 않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한 번쯤은 시원한 아아를 들고 벤치에 앉아서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제 영상을 듣고 계신다면 충분히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XRP에 지금 큰일이 일어나고 있다. 암호화폐 전문가 크립토 위트로드는 XRP가 가격에 영향을 미칠 만큼 엄청난 것을 곧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주장은 뭐 제가 3년 동안 했죠. 3년 동안 $10,000로 디자인되었다. 개구라를 까면서 끈질기게 여러분들을 이 시장에서 내보내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 그나마 제 영상을 듣고 계셔서 이 시장을 떠나지 않으셨죠. 제 영상이 분명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희망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었죠. 그리고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것저것 듣다 보니까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라고 생각을 하셨죠. 그리고 어쨌든 비트TV 생각에는 이제 뭔가 확실한 윤곽이 펼쳐질 것 같습니다. 그거는 그냥 암호화폐 시장만 바라봐서 그런 얘기를 하진 않겠죠. 전 세계 경제 흐름, 미국의 움직임, 그리고 가장 큰 건 이 시대가 결국 암호화폐, 특히 XRP를 부르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요새 조금 설레발을 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큰일이든 작은일이든 상승을 하든 떡락을 하든 좀 무슨 일이 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너무너무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